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지하이텍 덕분에 오늘 하루가 조금 가볍고 즐거우셨던 분들 많으시겠죠? 요즘 흐름과는 다르게 따상이 풀렸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따상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유통 가는 금액이 낮아서 가벼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지하이텍만큼이나 핫한 엔캠의 1일차 상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상하게 신한금융투자는요, 앱상에서 집계되는 건수나 경쟁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4시 30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5시 한 20분 기준으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집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청약은 4시까지인데. 아무튼 4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마감 상황 빨리 체크해 볼게요. 대신증권은 68,338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균등배정 오늘 기준으로 계산하면 3.60주가 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생각보다 접수건이 많았어요. 4만 건이 넘게 집계가 됐고요. 4시 30분 기준 4만 44건으로 계산을 하면 1.53주가 됩니다. 내일 되면 추첨의 영역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총 증거금은 약 9,521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비례 경쟁률도 신한금융투자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내일 되면 비례 경쟁률은 대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한도가 낮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금액 청약하시는 큰손 분들은 다 대신에 몰릴 것 같거든요. 네, 내일 시간대별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청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날 데이터를 최근 IPO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요. 지하이텍보다 약간 청약 건수는 조금 적고요. 아무래도 지하이텍은 미래에셋에서 주관을 했고 엔캠은 대신과 신한금융투자다 보니까 건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엔캠에 200억 원 정도가 더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요 수치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 기준 내일은 청약 건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지하이텍이 2일차에 3.5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증권도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7만 건 곱하기 3.5 하면 24만 5천 건이 되는데요. 대신증권은 계좌를 만들지 못한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서요. 5천은 빼고 24만 건까지 우선 잡아봤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1.02주, 한 주는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반면에 신한금융투자는 3배까지만 늘어난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12만 건 정도. 균등은 0.51주가 되거든요.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예상 비례 경쟁률도 한번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볼까요? 총 청약 증거금이 최근에 원준, 아스플로, 시우테크가 다 겹치는 일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례자금 배분이 필요했던 공모주 일정이었는데 이때 원준의 13.2조, 아스플로의 6.4조, 시우테크의 5.5조가 유입이 됐었어요. 엔캠에는 이들 3개 종목을 다 합친 만큼의 증거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하고는요, 청약 규모나 청약 한도 이런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일진아이솔루스는 규모가 좀 큰 청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40조 이렇게까지는 유입이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준의 13.2조 더하기 아스플로의 6.4조 더하기 시우테크 5.5조 하면 25.1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조로 잡아봤습니다. 25조 기준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3,873.96대 1 정도로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비례 경쟁률 3,900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8,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너무너무 심한 금액이고 진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겠네요. 그나마 546입을 활용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청약을 해본다고 하면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약 5,2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예측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냥 참고하셔서 이 정도로 좀 빡세겠구나 느낌은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증권은요. 546입을 진짜 칼같이 지키는 증권사거든요. 0.59, 0.57 절대 한 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546입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올림을 해서 청약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수요 예측 결과 영상에서요. 최종 확약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증권 발행 조건 확정 신고서에는 의무 보유 확약 기관 수량이 104만 8,510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근데 또 투자 설명서상에는 다른 수치가 기재돼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정정이 됐더라고요. 요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확약 비율을 계산하면 최종 84.25%가 되겠네요. 네, 어쨌든 80% 이상이라는 거.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확약 비율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비율 다시 계산하면 31.50%가 되고요. 금액으로는 1,999억 원 되겠습니다.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26.14%나 있고요.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들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원준을 제외하고는요. 다 시초가 2배 가격은 만들었거든요. 따상 종목도 3개나 있었고요. 따상에 성공한 종목들을 보면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확약 비율도 80% 이상이었지만 최종 유통 비율 13.99%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6.60% 조금 낮았어요. 맥스트는 확약 비율이 매우 높았고요. 무엇보다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그때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죠. 또 유통 비율이 26.99%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대밖에 안 됐거든요. 따상가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따상 도달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진아이솔루스는 확약 비율도 높고 유통 비율 낮고 기존 주주 비율도 없었어요. 그래서 따상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가능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엔캠은요. 원준하고만 비교해서 보셔도 확약 비율을 제외하고는 다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통 가능 비율도 30%가 넘어가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26.14%나 있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 수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섹터고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고 다 좋기는 한데 따상 가기에는 걸림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공모가가 밴드 상단의 초과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공모가 기준으로 EV 에비타를 계산하면요. 42.46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틴츠의 EV 에비타가 42.5배, 2위인 캡캠의 EV 에비타가 45.3배예요. 네, 가격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죠? 비교해서 보시면. 그 밑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라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원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원준은 장비주고 엔캠은 소재주라서 엔캠의 오버슈팅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하죠. 아무튼 공모가도 밴드 상단을 20% 초과한 상황인데 냉철하게 따지자면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걸어보자면 소재주라는 거, 그리고 오늘 지하이텍이 따상을 기록해줘서 이런 기대감이 엔캠에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해줘서 수익 잘 나왔으면 좋겠기는 한데요. 아무튼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주당 가격이 42,000원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률 50%만 잡아도 수익금이 21,000원이잖아요.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주말이 껴서 환불까지 4일이 걸리거든요. 1억을 그냥 2% 파킹 통장에다가 예치해 둔다고 하면 4일치 이자가 21,900원 정도가 붙게 되거든요. 15.4%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1억으로 대신증권의 엔캠을 청약하고 균등을 한 주, 비례 한 주, 총 2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5만 원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익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엔캠의 1일차 데이터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시간대별 경쟁률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입을 적용해서 몇 주를 청약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항상 게시를 하거든요. 네, 커뮤니티 탭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